안녕하세요. 조은숙입니다. 오늘은 착한 사람이 잘못된 일에 책임을 다하다 어떻게 인생이 망가질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저의 영상 최고위원 사임한다는 영상에 어떤 분께서 이런 댓글을 남기셨습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했어야 한다. 근데 여러분 맞는 말입니다. 책임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저 끝까지 책임지라는 말이 우리나라처럼 개인보다 조직이 우선시되고 위계 질서를 강조하고 또 충성심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체면 같은 것들 이런 것을 중시하는 이런 집단주의 문화에서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라는 저 말이 한 사람의 인생을 파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책임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가 전산망 복구 작업을 하던 한 공무원이 매우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이분은 행안부 화재로 촉발된 전산망 사태 복구에 책임을 맡아온 팀장님입니다. 이분은 사태를 조속히 복구해야 된다는 압박감과 책임감에 크게 시달렸으며 막대한 책임이 중간 관리자에게 집중되는 이런 구조 속에서 압박을 견디지 못해 이런 안타까운 선택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고인이 된 분의 명복을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조직의 잘못된 구조와 어떤 책임 속에서 발생된 매우 비극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책임져라라는 말을 어렵지 않게 하거나 들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 책임의 본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여러분 두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나를 돕고 나를 보호하고 나의 성공과 성장을 지지하는, 나를 보호하려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유혹하거나 더 나아가 나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조직에 속한다거나 어떤 사람들을 만날 때 이 사람들은 나를 보호하려는 사람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은 나를 유혹하거나 이용하거나 더 나아가 파괴할 수도 있는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그 전에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훨씬 더 민감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나는 나 자신에게 과연 어떤 사람인가? 나는 나 자신에게 나의 어떤 성장과 성공을 지지하고 응원하고 돕는 사람인가? 나는 나를 보호하는 사람인가? 혹은 나는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요구를 하면서 나를 어떤 무리한 방향으로 몰아넣는다거나 더 나아가 나의 가치가 파괴될 수 있을 정도로 때로 내가 나에게 무리하거나 아니면 뭔가 리스크가 있는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사람인가? 먼저 이거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삶에서 우리는 타인의 기대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때로 나 자신에게 좋은 사람이기를 포기하는 순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더 나아가 나 자신에게 나쁜 선택을 하면서 자신의 내재 가치를 파괴하는 선택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입니다.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그 일이 나에게 내 능력 범위 안의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도 물론 충분히 생각을 해봐야 되지만 사실 그 일은요 실제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해보기 전에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이 여러분께서 하셔야 되는 생각은 과연 내가 이 일이 내가 이렇게까지 대가 지불을 하면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늘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이제 그럼요 책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책임져라라는 말을 우리가 듣는 것이 일상생활 중에 아니면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 흔하게 많이 듣는 그런 말인데요. 책임을 지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일을 지속하는 게 과연 내 능력 범위 안의 일인가, 내가 정말 할 수 있는 일인가, 여기에 대해서 항상 자신의 능력 범위 안의 일인지 밖의 일인지에 대해서 항상 주의 깊게 생각을 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것을 과연 내가 지속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인가, 이 일을 하는 게 내가 세상에 기여하는 바가 있다 할지라도 나 개인의 어떤 발전과 성장과 나 개인에게도 이 일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유익과 가치와 보람과 의미가 있는 일인가, 나 스스로 이 일을 통해서 가치를 발견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끊임없이 해야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어떤 일을 할 때 여러분이 스스로 의미와 보람과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여러분이 무리한 어떤 일을 계속해서 지속한다면 여러분은 결국 자신을 소진하게 될 것이고요. 그 자신을 소진하면서 자신을 갈아 넣어서
어떤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지속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단기적으로는 그 일을 통해서 잠깐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결국 그 성과가 오래 지속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조직 안에서 어떤 주어진 임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조직에서 여러분한테 책임과 의무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그 일을 지속해야 될까요? 또 예를 들어서 여러분한테 주어지는 어떤 일들의 수준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한겨울에 복숭아를 구해와라. 거의 이런 수준의 일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한겨울에 복숭아를 구해오라는 그 일을 과연 해야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이 그 일을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없는 능력 밖의 일이거나 현실적으로 그 일을 수행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어떤 일이라면 복숭아를 구해오는 대신 우리는 뱀에게 물렸다라는 다른 명분을 만들어서 나에게 주어진 이 과업이 문제가 있다는 걸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어떤 일을 수행하기에 여러분이 충분한 어떤 자원을 공급받고 있는지,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여러분에게 충분한 권한이 주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에게 책임을 요구한다거나 여러분에게 성과만 요구한다고 하면 그 일을 과연 여러분이 지속하는 것이 나 자신에게 옳은 일인지, 나 자신이 그 일을 통해서 가치와 의미와 이런 보람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일인지 진지하게 여러분이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잠깐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어쩌다 한번 운으로 그 일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무리한 조건과 무리한 환경과 이런 특히나 여러분에게 책임이 주어지고 의무가 주어지지만 권한이 없는 상황이라면 그런 것들은 여러분 절대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내가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고 열정적인 사람이라면 나 자신을 갈아 넣어서 어떻게든 이 일이 되어지도록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면 내가 더 많이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그 일이 잘 되지 않을 때 나 자신에게 원인을 찾고 자책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정말 이게 나의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객관적으로 박스 밖에 빠져나와서 그 상황을 바라보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조직이 돌아가는데 여러분 조직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개인 역량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빠져버리면 그 조직은 붕괴되기 때문에 내 개인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내가 갈아 넣어서 하는 수준이 아니라 누가 들어와도 이 일이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두는 게 사실은 더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 상황 안에 내가 있으면 게다가 어떤 일정이 정해진 일이라고 하면 쫓기듯이 그 일을 해내다 보면 막상 그런 문제를 드러내서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사실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이전에 제가 놓쳤던 것이 무엇인가를 보면 일이 되어지게 하는 것을 더 우선순위로 생각했고 여기에 문제가 있고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를 보완해야 된다는 걸 더 드러내지 못했고 저에게 더 권한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지 못했던 것이 제가 가장 크게 놓쳤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한테 만약에 어떤 누군가가 끝까지 책임을 져라 라고 요구를 한다면요. 여러분이 일단 멈춰서 생각이라는 걸 하셔야 돼요. 과연 이 끝까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개인의 한 사람의 내재 가치가 파괴돼서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내가 소진되는 게 끝까지인지 아니면 그 조직이 정한 임기를 마칠 때가 끝까지인지 과연 나에게 이 조직에서 아니면 이 사람들이 아니면 이 어떤 상황 속에서 요구하는 끝까지가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빠져나와서 진지하게 생각이라는 걸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는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택을 했으니까 그 선택이 설령 잘못된 선택이에요. 아니면 내 능력 밖의 일이에요. 아니면 나를 너무너무 소모시키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일단 내가 선택했으니까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미덕이다. 이것이 책임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좀 진지하게 빠져나와서 생각을 해보실게요. 다른 사람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스를 하면서 자신을 소모시키는 것이 과연 책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살면서 우리는 뭐 잘못된 판단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생각했을 땐 그게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내가 들어가서 해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부분과 다른 부분이 크게 있다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여러 가지 내 예상과 달랐던 어떤 무언가를 발견한다거나 원인은 다양하지만 뭔가 우리가 지속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 아니면 지속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런 것이 이게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달라서 지속하기 어렵다 아니면 그럴 만한 가치가 없다. 이런 우리가 뭔가 최초와 다른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연애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잘못된 대상과 연애를 시작했어요. 아, 이 사람이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헌신하면 달라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아, 이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 서로에게 건강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과연 내가 너랑 오랫동안 연애했으니까 너는 여기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되라고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될 거야? 아니면 그 잘못된 연애를 멈추고 각자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별하는 것이 옳은 일일까요? 아니면 어떤 내가 뭐 회사에 입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나는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는 충분히 내가 그 일을 잘 해낼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있고 나에게 잘 맞을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들어가서 보니까 밖에서 생각했던 것과 다른 부분들도 많고 내가 이 일을 지속하는 것이 어떤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나의 내가 어떤 세상에 기여할 수 있는 개인의 생산성 면에서 가장 고효율의 생산성을 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일을 멈추고 내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을 찾고 다른 누군가 나보다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떤 사회적인 관점과 경제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더 좋은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처럼 끝까지 책임을 져라 라는 말이 우리가 무조건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 아니면 누군가에게 우리가 끝까지 책임을 지라고 무조건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내가 뭔가 선택했는데 그걸 뒤집는 것에 대해서 엄청난 사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한다고 했는데 그걸 내가 중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그 결정을 하는 순간 내 스스로 느껴지는 실패자의 기분이 있습니다. 나 스스로 내가 너무 루저 같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이걸 지속할 수 없는 그 상황, 그 어떤 환경 아니면 어떤 그 조건 이런 것들이 어떤 그런 외부적인 요건 아니면 내가 그걸 지속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되는 그 외부적인 요건과 상관없이 스스로 하기로 결정한 것을 중단하기로 결정하는 건 자기 스스로 실패의 기분이 듦과 동시에 이 스스로 느껴지는 그런 어떤 실패의 감정을 견디기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더 나아가서 인간은 내가 쓸모있는 존재라고 생각할 때 어떤 내가 이 삶을 지속해 나가야 되는 그런 의미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데 내가 쓸모를 다하지 못한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우리를 파괴하는 그런 추가적인 감정들이 따라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면 강한 사람일수록 이렇게 내가 선택했던 무언가를 뒤집어야 되는 순간에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이 선택으로 내가 이전에 했던 것을 다시 뒤집는 선택만으로 그런 결정을 한 것만으로 스스로 심리적으로 무너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내가 했던 것을 뒤집는 데는 사실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고요. 자기 안에 자기 모순이 느껴지기도 하고 내 안에 거절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사실 내 안의 거절을 처리하는 게 가장 어렵고 플러스 외부에서 누군가에게 내가 뭐 이제 누군가가 나를 비난할 수 있는 이런 외부의 비난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린 잘못된 어떤 의사결정을 다시 뒤집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사회적으로도요, 우리는 항상 이런 것들이 되게 익숙해요. 어려서부터 우리가 들어왔던 말은 선생님 지시를 잘 따라라. 선생님 지시를 잘 따라라 라는 말이 우리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직장 상사의 지시를 잘 따르거나 조직에서 누군가 나보다 위에 있는 사람의 지시를 잘 따라라. 그리고 책임을 다해라. 포기하지 말아라. 여러분,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나 이런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 요구하는 이런 올바르다라고 하는 가치들이 모든 상황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항상 박스 밖에 빠져나와서 이 사회적으로 우리가 진리라고 믿는 것들이 과연 내가 이 순간에 이걸 선택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늘 우리는 의심하면서 생각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요구받는 이런 것들 끝까지 최선을 다해라, 뭐 누군가의 지시를 잘 따라라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요. 우리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따르는 게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개념들이 과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인지 아니면 우리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어떤 살고 있는 이 세상 안에서 각자에게 이런 책임감을 지우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옳아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만들어서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쇠뇌하면서 이 시스템을 돌리기 위한 건지, 우리를 위한 건지, 사회 시스템 전반을 위한 건지 우리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회가 만든 착한 아이, 착한 사람의 이미지를 깨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거 자체로 그냥 우리는 그 자체로 내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고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어떤 적합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건 아닌가라는 끊임없는 자기 의심에 시달리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들이 물론 맞는 순간들도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가치를 파괴하거나 자신의 어떤 내가 감당하거나 수용할 수 있는 수준 바뀌거나 범위 바뀌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이 내가 지속할 만한 의미와 가치가 없는 일일 때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감하게 깨고 나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중요하지 않은 타인의 기대와 어떤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나한테 가혹한 선택을 하거나 아니면 내 소중한 사람들에게 내가 좋지 않은 선택을 해야 될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는 거예요. 끝없이 자기를 소모하는 심정으로 과연 얼마나 더 이런 것들을 지속해야 하는 걸까요? 우리가 책임이라는 말에서 정말 진짜 생각해 봐야 되는 진짜 책임은요. 나는 내 인생에 내 가치를 지키는 일에 얼마나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예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어떤 상황이 달랐을 때 내 선택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아니면 내가 더 이상 이것을 지속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누군가 나를 당신이 끝까지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누군가 나를 비난하거나 비판할지라도 누군가의 비난과 비판이 두려워서 내가 잘못된 선택을 그냥 그대로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인정하고 빠져나와서 무엇이 나에게 더 좋은 선택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우리가 그런 공간, 여유 공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된 선택을 바로 잡는 건 사실 일단 내가 그걸 인식해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구나를 인식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뒤집는 데는 엄청난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속한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한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내가 정말 이걸 지속했을 때는 사람마다 여러분 그리고 그런 게 있어요. 모든 사람의 멘탈의 어떤 강도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해야 되는 성립하지 않아요. 사람마다 어떤 견딜 수 있는 그런 단단함의 강도가 다르기 때문에 상대가 내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나 기대해서 요구한다고 반드시 내가 거기에 맞춰서 그 기대에 따라야 되는 건 아니에요. 누군가 우리한테 요구했을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우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어요.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께서는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너무 이기적으로 자기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 제가 되게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못된 어떤 그런 판단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타인을 우선으로 하는 사람이 과연 여러분 생각에는 책임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자기 자신의 삶을 제대로 추스리지 못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자 일단 이런 사람은 결국 나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 피해주는 사람으로 전락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더 시스템이라는 책에 세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이기적인 사람, 두 번째는 무능한 사람, 세 번째는 타인에게 피해주는 사람인데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그리고 나서 그 여유 공간이 생겼을 때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행기를 탔을 때 안내방송이 어떻게 나와요? 나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고 타인에게 마스크를 씌워주라고 하잖아요. 그 어떤 곳에서도 자기 자신을 내동댕이 치면서 타인을 먼저 보살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다는 건 내가 내 한 사람 목도 제대로 못한다는 건데 결국 이렇게 무능한 상태로는 우리가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은 나 자신과 내 자신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진짜 무책임한 건요. 이런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절대 드러내지 않아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자기는 드러내지 않고 자기는 아무 리스크도 지지 않아요. 그리고
타인에게 뭔가 요구해요. 타인에게 이런 리스크를 줘봐.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니까 이런 리스크를 줘봐. 그리고 본인은 절대 드러나지 않고 이 사람이 어떤 리스크를 지면서 만들어낸 성과에 대해서 본인이 그 성과를 가져가요. 타인의 리스크로 만들어진 성과를 가져가서 본인이 그 업적을 차지하고 본인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됐어요. 근데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나서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잘못된 어떤 무언가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은 침묵해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다른 사람들이 나서서 해결하겠지. 그리고 누군가한테 조언을 하는데 자기는 승부에 책임이 없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본인은 절대 거기에 책임지지 않고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이 타인에게 굉장히 리스크가 있는 무책임한 조언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무책임한 거고, 이런 행동이 무책임한 거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서 저한테 이제 제가 올렸던 영상에 끝까지 책임을 다했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글을 쓰신 분도 있어요. 조용히 떠나라. 이게 어떤 거냐면 이런 태도들은요, 우리나라 문화권에서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조직 문화를 보여주는 매우 전형적인 예시예요. 우리나라는 일단 조직을 떠나는 것 자체를 배신으로 보고 이제 침묵이 예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우리 어떤 조직에서 조직을 떠날 때 조용히 떠나는 사람은 되게 많아요. 근데 사실 그 사람들이 조용히 떠나면 조직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떤 결정을 한다는 건 분명히 어떤 드러나지 않은 문제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건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안에서는 인식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가 이런 거를 꺼내서 드러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건강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일단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런 문제들을 오픈하면서 우리가 인식하지 못했지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면 우리가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더 안티프레이즈라고 더 뭔가 생산성 있는 조직이 되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개선할 수 있을까? 문제를 드러내고 투명하게 그런 문제를 투명하게 이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해서 건강하게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노력을 하거나 시도를 하는 이런 조직이 저는 장기적으로 건강하고 장기적으로 안티프레이즈라고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떠나는 사람들의 이제 목소리를 내는 게 사실은 이제 부담스럽죠. 왜냐면 떠나는 사람에게도 하나하나 말로 하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본인들이 느끼는 그런 불편함과 미안함이란 감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결론적으로 정말 이 사람이 떠나면서 어떤 사람에 대한 사람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조직이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건강하게 개선되기를 원한다면 이런 것들을 꺼내서 표현해 주는 게 사실은 이 조직을 위해서 조직이 어떻게 건강하게 더 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하나의 저는 이런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 떠나는 사람의 목소리는 개인으로서는 사실 엄청나게 용기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어떤 조직의 입장에서는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은 잘 인식하기 어려운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정보로 저는 쓰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거는 그 안에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객관적으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조직이라면 장기적으로 저는 굉장히 건강하게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조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누군가가 승부에 책임이 없어요. 승부에 책임이 없이 누군가 우리에게 막 윤리와 도덕과 이런 걸 요구하면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끝까지 책임지는 게 옳지 않니라는 이런 것을 주장한다면 전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는 윤리와 도덕을 빙자한 집단 폭력에 불과하다.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침묵하라거나 아니면 끝까지 책임을 다하라거나 조직에서 개인에게 요구하는 이런 것들은 결론적으로 그냥 조직이 건강한 방향으로 가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이런 문제를 투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조직이 장기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조직이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안티프레이즈하게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으로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진짜 책임이라는 건 누군가가 나에게 승부의 책임이 없어요. 내가 하는 뭔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리스크가 1도 없어요. 내가 하는 무언가 어떤 그런 행위에 대해서 전혀 승부에 책임 없는 누군가가 나에게 무언가 요구하는 그런 요구에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소진한다거나 나를 뭐 정말 내 가치가 파괴될 정도로
갈아 넣는다거나. 근데 이런 걸 왜 내가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애를 쓰냐 보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노라고 말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는 불편함 너무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말 지켜야 되는 가치는 내 자신에 대한 가치, 그리고 내 삶에 대한 가치,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내 어떤 사람들, 내 소중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의사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진짜 저는 진짜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착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하는 선택은 실제로는 세상에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거나 세상에 정말 누군가에게 기여하는 그런 용기 있는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하지 않은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여러분의 내재 가치를 파괴하면서까지 여러분 자신에게 파괴적인 어떤 그런 선택, 파괴적인 어떤 그런 의사결정을 절대 하지 않으시길 바라고,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진짜 책임은 나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책임이 가장 의미 있는 진짜 책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